자. 자, 또 질문. 아, 9번. 자, 9번. 자, 지금 스피커 A, B에서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 지금 스피커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피커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지금 이 선상에서 들어보는 거야. 자, 근데 지금 P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 했냐면 두 개의 소리가 보강 간섭을 하고, 그 다음에 Q점은 상쇄 간섭한다 그랬어. 그리고 둘은 동일 위상으로 발생했어.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중첩된 소리의 진폭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그건 당연한 거지. P에서는 보강 간섭했으니까 같은 위상으로 만난 거고, 자, Q에서는 상쇄 간섭했으니까 반대 위상으로 만나서 그만큼 변이가 소거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 니은을 보면 A, B에서 발생한 소리의 위상은 Q에서 서로 반대이다. 그쵸? 자, 지금 Q에서 상쇄 간섭했다는 것은 A에서 온파, B에서 온파가 서로 반대 위상으로 만났다는 얘기잖아. 상쇄 간섭했다는 그 자체가. 그걸 지금 풀어서 얘기한 거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디귿을 보면 B에서 발생한 소리의 위상만을 반대로 하면 A, B에서 발생한 소리가 이제 오히려 P에서 상쇄 간섭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자, 지금 P는 보강 간섭했으니까 A에서 P, B에서 P까지의 이 경로 차가 0, 람다, 2람다 이렇게 나눈 지점 중에 하나란 말이야. 자, 그런데 A와 B 중 둘 중에 하나가 위상이 바뀌었다? 그러면 두 판은 서로 위상이 반대인 거야. 즉 하나는 마루골로 온다면 얘는 골마루로 오는 꼴이라고. 그때는 간섭 조건이 뒤바뀐다고 했잖아. 오히려 보강인 지점에서 상쇄한다고 했으니까 결과가 바뀔 거예요. 그때는 P에서 상쇄 간섭, Q에서 보강 간섭 하겠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야. 오케이? 자, 또 A, B 둘 다 반대로 하면 좋아요. 아, 그치. 하나만 반대로 한 거죠? 자, 또 없어? 그러면은 그 다음 강 10강. 10점. 시간 수업이 많았어. 수업은 안 했는데 내가 그 너네가 에너지티 전까지 그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은 기억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까지만 내가 몇 냈었는데 번까지예요? 그게 맞아, 몇 문제 안 돼. 자, 1, 3, 5, 7 까지예요? 까지. 자, 그래서 답을 불러줄게. 1번은 1번. 지금 안 한 줄 알고 안 해. 아, 그랬어? 그 다음에 3번은 1번. 그 다음에 5번에 3번. 그리고 7번에 4번. 자, 여기서 질문. 일단 5번이요. 자, 5번 볼까요?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지금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 자, 원자핵을 중심으로 N1, N2, N3. 자, 이게 전자가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안정한 궤도, 번호, 걔를 우리가 주연자수라고 하죠. 자, 지금 P는 전자가 3번에서 1번으로 전이했을 때, 그 다음에 Q와 R은 얘는 R은 3에서 2로, 그리고 Q는 2에서 1로 전이했을 때 해당되는 거야. 자, 이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을 람다 1, 람다 2, 람다 3라고 했어요. 자, 기억부터 볼게. 람다 1보다 람다 2가 크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우선 에너지, 이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크기를 첨자를 맞춰서 내가 E1, 그리고 E2,
E3라고 하고 또 그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다른 건 진동수가 다르거든. 진동수도 첨자를 맞춰서 F1, F2, F3라고 할게. 자, 에너지로 보면은 P가 가장 크지. 왜냐면 3번과 1번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만큼이니까. 자, 그게 오히려 여기서 E1과 E2를 합한 크기와 같아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 E1과 E2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얘들아, 같은 한 칸이라고 해서 에너지의 차이가 똑같은 건 아니거든. 자, N1과 N2 사이의 에너지가 크니 N2와 N3 사이의 에너지가 크니. 자, 같은 한 칸이더라도 어디에서 에너지가 커? 1과 2 사이의 에너지가 크거든? 자, 왜 그러냐면 전자가 이렇게 각각의 주양자 수에 있을 때의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이야. 13.6은 기억하지 않아도 돼. 근데 마이너스 n제곱분의 상수꼴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전자가 1번에 있을 때의 에너지 값은 얼마냐?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6이니까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야. 자, 2번에 있을 때의 에너지 값은 얼마냐? 여기다 1을 넣으면 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3.6이니까 마이너스 3.4416, 3.4가 되는 거죠. 자, 3번에 있을 때의 에너지 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9분의 13.6이니까 약 마이너스 1.5가 돼. 그럼 전자가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언제일까? 이 전자가 무한대에 있을 때야. 그럼 그때 이거 n에 무한대 들어가면 얼마야? 0이 되는 거야. 그럼 전자가 가장 에너지적으로 바닥일 때, 마이너스 13.6일 때와 가장 높이 있을 때, 무한대에 있을 때의 차이가 얼마냐면 13.6이거든. 근데 1번과 2번 사이의 차이가 10.2로 13.6의 대부분이야. 위로 갈수록 이 에너지 준위 차이가 점점 어때지는 걸 알 수 있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둘 다 한 칸 사이의 에너지 차이긴 하지만 E2가 더 커요. 자, 그래서 E1이 가장 크고, 내가 반대로 썼네. 진짜 아침병이다, 아침병. 자, E1이 가장 크고 얘가 E2하고 E3와 합과 같은데 또 2와 3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E1이 가장 크고 E2, E3 관계예요. 자, 특히 우리가 빛 에너지는 HF라고 했었거든. 자, 또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은 C. 자, V는 F랑다니까 C는 F랑다거든. 그럼 F자리에 람다분의 C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 자, 그럼 봐봐. 빛 에너지는 진동수 F하고는 비례해. 근데 파장하고는 반비례해. 자, 그래서 보세요. 이때 각각 나오는 빛의 진동수는 똑같이 F1이 가장 크고 F2, F3 순서야. 그렇지만 파장은 오히려 반비례하니까 람다3로 갈수록 길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가니? 자, 그럼 보세요. 람다1보다 람다2가 길다? 기억은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 니은을 보면 그렇다면 P에서 방출되는 진동수. 자, P에서 방출되는 게 언제냐면 얘거든, 얘. 자, 얘에서의 진동수가 람다1분의 C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다가 표시할게. 자, 이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 C란 말이야. 그럼 C는 F 람다인데 이때 람다가 람다1이야. 그래서 F는 람다1분의 C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특히 그 진동수를 나는 여기서 F1이라고 하긴 했어.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그렇다면 람다3는 람다1 마이너스 람다2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진동수 간의 관계는 성립해. 왜냐면 빛 에너지가 진동수에는 비례하거든. 하지만 파장과의 관계는 반비례하니까 역수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막 람다3는 람다1 마이너스 람다2다 이렇게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에너지 관계를 보면은 E1이 E2와 E3의 합과 같다 그랬어. 자, 그런데 이 에너지를 진동수의 식으로 풀면 HF니까 얘는 HF1, 얘는 HF2, 얘는 HF3잖아. 어차피 H는 공동의 상수여서 소거되니까 결국 에너지 관계식이 비례하는 진동수는 그대로 쓸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우리가 파장의 식으로 바꾸면 자, 얘들아, 진동수는 파장분의 빛의 속력이잖아.
그럼 얘는 람다 1분의 C, 얘는 람다 2분의 C, 얘는 람다 3분의 C고, 자 여기에서 빛의 속력 C가 서로 소거되잖아. 자 그러니까 파장의 관계는 에너지랑 반비례하기 때문에 역수로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역수로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야. 여기까지 가니? 네. 자 진동수는 그대로 성립해. 하지만 파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역수로 성립한다. 디귿 기억해줘. 자 그래서 디귿만 틀린 말이야. 자 또 3번. 자 우리 3번 볼까요? 자 거기 3번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양자수 N1, N2, N3. 자 지금 보니까 원래 전자가 1번에 있었거든? 근데 걔한테 광자, 빛 A를 줬더니 이 빛 에너지가 딱 1번과 2번 사이 에너지 주미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2로 전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2번으로 간 이 전자한테 또 어떤 빛을 줬냐면 빛 B를 줬더니 또 얘가 2번과 3번의 전자의 에너지 주미치랑 딱 맞았던 거야.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전이할 수 있었어? 3번까지 전이할 수 있었지. 자, 그런데 전자가 이렇게 2번, 3번 들뜬 상태에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뭐 대학 책에는 이렇게 나오거든. 들뜬 상태에 있는 거 전자가 불안정해 하기 때문에 약 10의 마이너스 8제곱초 정도 잠깐 있다가 다시 아래로 전이를 해. 그래서 세 번째는 얘가 다시 어디로 전이하는 거야? 바닥 상태인 1번으로 전이하는 거야. 자, 그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가 지금 얼마냐면 C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들어온 A의 에너지는 1번과 2번 사이, 또 B의 에너지는 2번과 3번 사이, 또 C의 에너지는 3번과 1번 사이니까 이 에너지가 이 두 개의 합과 어떤 상황? 같은 상황이야. 자, 그래서 만약 그때의 에너지를 얘는 HFA, 얘는 HFB, 얘는 HFC라고 한다면 HFC가 HFA 플러스 HFB의 합과 어떻다? 같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어? 네. 자, 그러면 C부터 볼게. 기억부터 볼게. H가 공동의 상수여서 FC가 FA 플러스 FB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야. 자, 니은을 보면 파장은 A가 C보다 짧다. 보세요. 빛 에너지는 진동수하고는 비례하지만 파장하고 반비례하거든.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큰 C의 파장이 가장 짧고, 자, 같은 한 칸이라 그래서 에너지 간격이 동일한 거 아니잖아. 자, 1번과 2번 사이가 크다고. 그럼 걔가 파장이 두 번째로 짧은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긴 건 바로 누군 거야? FC, FB인 거지. 자, 그래서 람다, 파장이니까 람다라고 쓸게요. 자, 얘가 람다 A, 그 다음에 람다 B 순서로. 자, 그러면 A가 C보다 짧다? 아니야. A는 C보다는 길어.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야. 자, 디귿을 보면 BA를 순서대로 흡수하면 차례대로 비추면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가 N3인 전위로 전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잘 보세요. 얘는 A를 먼저 비췄고 그 다음에 누구를 비췄어? B를 비췄어. 왜냐면 A는 딱 1번과 2번 사이의 에너지 준위차고 B는 딱 2번과 3번 사이의 에너지 준위차거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A, B 순서로 붙이지 않고 B를 비추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비춘다고 해봐. 근데 B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2번과 3번 사이의 에너지 준위차와 같아서 1번과 2번 사이의 에너지 준위차에는 미쳐 못 미쳐? 못 미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얘가 뭐 1번과 2번 사이에 어디로 전이하느냐? 전이하지 못해요.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주양자수는 뭔 내용이냐면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금 정해져 있는 주양자수 N1, N2, N3 이 정해진 궤도에서만 전자는 존재할 수 있다고. 이 사이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 그게 바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인 거야. 자, 따라서 1번과 2번 사이에 어딘가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번에서 2번으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딱 그 간격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근데 B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못 되기 때문에 얘가 1번에서 2번 사이 어딘가로 가지 못하고 그냥 1번에 남아있을 거야. 여기까지 가니?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에요. 순서를 맞춰서 빛을 입사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해가니? 오케이. 자, 또
9번, 아예 9번이래. 7번. 자, 7번을 볼까요? 자, 거기 7번을 보면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의 전위 A, B를 나타낸 거고, 나는 가열된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N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거다. 자, 이거 수소 원자고 여기에서 바닥 상태인 N1은 안 나와 있어. 자, 위로 N3, 뭐 N4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지. 자, 특히 A의 전위는 3에서 2로, 그 다음에 B의 전위는 4에서 2로 일어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렇게 N2로 전이할 때의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전자가 몇 번에 있던 간에 2번으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선 스펙트럼, 얘네는 누구 계열이라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 달머 계열이라고 했었거든? 알고랑 뭐 있었는데. 1번으로 떨어질 때가 라이먼, 3번으로 떨어질 때가 파셴이었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야. 자, 특히 얘는 N2로 떨어졌으니까 발머 계열이지. 자, 발머 계열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우리 눈에 보여. 가시광선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몇 개까지 보이냐면 4개까지 보여요. 3에서 2로, 4에서 2로, 5에서 2로, 6에서 2로 떨어지는 것까지는 가시광선이야. 근데 7번부터 2번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외선이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얘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빛을 선 스펙트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니?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전자가 N2 궤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맞아요. 2번에서 돌 때에는 이 선상에서 모든 전자의 에너지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빛이 방출되지 않아. 빛이 방출될 때는 에너지가 남을 때지. 그러니까 언제냐면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전이할 때. 이때는 빛이 방출돼. 반면 낮은 준위에서 높은 준위로 갈 때는 전자의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필요한 상황이잖아. 그때는 외부로부터 빛을 어떻게 해야 돼?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같은 준위 안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빛을 방출하지 않는다. 흡수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야. 자, 니은에 보면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그랬는데 봐봐. 같은 2번으로 떨어지지만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 간격이 크잖아. 자, 그래서 그 에너지를 내가 각각 EA, EB라고 하면 EB가 더 커요. 자, 또 이때 방출될 때 진동수를 만약 FA, FB라고 하면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진동수 또한 FA보다 FB가 더 커. 자, 어쨌거나 니은은 정반대로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야. 자, 그 다음 디귿을 보면 나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다. 왜 보통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주면 또 다른 문제 있나? 그 앞에 6번 같은 경우에는 파장을 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든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든지 이걸 표시를 해주는데 얘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그럼 그거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뭔가 찾을 수 있도록 정보가 나와 있다는 얘기지. 자, 특징을 살펴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간격이, 선 스펙트럼 사이 간격이 점점 어때지니? 좁아지고 있지. 자,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에너지 간격, 에너지 차이는 점점 어때지고 있다는 얘기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한 칸당 에너지 차이가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봐봐. 요 지금 주양자수별 에너지 준위가 이와 같았잖아. 그래서 보세요. 다 같은 한 칸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니지? 자, 이 주양자수가 멀어짐에 따라서 간격이 점점 어때지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간격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랑 일맥상통하잖아. 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줄어들고 있으니 에너지 자체는 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커지긴 커지는 거야. 다만 간격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 내용이냐면 얘는 3번에서 2번으로 전이할 때 빛이라면 얘는 4번에서 2번, 얘는 5번에서 2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많아지고 진동수와 반비례인 파장은 어때지고 있다? 짧아지고 있다. 여기까지 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 파장이 짧다. 요거 맞는 말이야. 이해가니? 오케이.
그래서 기억 디귿.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0강에 에너지 D 하기로 했었거든요. 자, 몇 페이지로 가보냐면은 172페이지. 에너지 말고는 안 해요. 앞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네. 그러니까 원자의 모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번 보자고. 자, 원자를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은 누군지 기억해? 돌턴이었지. 돌턴이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나온다. 걔가 뭐다? 원자다라고 했는데 사실 돌턴이 얘기했던 원자의 특징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틀린 것들이 많긴 하지. 원자도 쪼개질 수 있잖아. 왜냐면 원자 내에 원자핵 있죠.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 있고 또 그 주변에 전자도 있고 맞아. 양성자, 중성자는 또 쪼개면 쿼크라고 하는 더 작은 입자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야. 최근에 쿠크보다 작은 거 발견했어요. 작은 거 발견했대? 아니, 쿠크보다 작은 거. 그래? 언제? 이건 뭐야? 몰라요. 몰라? 나 최근이야? 들었어요. 최근 뉴스야?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최근에 접촉했다고 발견했는데. 그래? 들어줬죠.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래요. 힉스 얘기하는 건 아니지. 뭐죠? 자, 어쨌건 간에 그런데 그래서 더 쪼갤 수 있고 또 돌턴은 뭐라 그랬냐면은 같은 종류의 원자면은 무조건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동위 원소 관계로 조금 이제 화학적 성질은 동일하지만 물리적 성질은 다른 원자들이 있긴 있었죠. 자, 그래서 돌턴이 얘기했던 것은 조금 지금에 와서는 변화한 게 많지만 그래도 돌턴의 원자설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왜냐면 그 내용이 없었으면은 원자라는 것을 더 늦게 밝혔을 테니까. 맞아요? 그리고 원자 안에 있는 더 쪼갤 수 있는 입자도 또 우리가 몰랐을 테니까. 맞아요? 자, 근데 이제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원자 내부의 구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원자 내부에 더 작은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에 이제 사실 구조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돌턴 다음에 최초의 원자의 구조를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